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54번째인가요? 출근길에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인 김지아 선생님하고요, 배우 강수연 님이 별세했었죠. 배우 강수연 님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가 3일째 돼서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셨네요. 그리고 55세로 별세하셨고요. 시인 김지아 선생님은 여든이 넘으셨다고 그죠?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청주 지금 날씨는요,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이따가 TVN 교통방송 청주 지역 날씨라든지요, 시내 지역 교통 상황, 고속도로 청주공항 상황 이따가 한 30분 정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취임식이네요. 저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유영인가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네요.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제조업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업계에서는 조금 완화해줬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진핑 코로나19 확산 속 제로 코로나 고수지. 중국은 상해라든지 이런 데에 강력한 인구도 많은데 전면 통제를 하죠. 저희는 지금 다 통제를 풀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상하이 말고 또 다른 데도 강력하게 통제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찰리 채플린이 말한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하루를 여는 지혜,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찰리 채플린의 말씀으로 오늘의 하루를 여는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30-40대의 돌연사 주범이 심정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40대의 돌연사 주범, 요즘은 심정지도 그렇고요, 뇌출혈 이런 것도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죠. 30-40대의 돌연사 주범 심정지 원인은요,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약 20%가 40대 이하라네요. 젊은층 심정지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며
혈전 등으로 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곧 괴사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동맥경화가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이제 괴사되겠죠. 갑자기 막혀갖고 동맥경화가 원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젊은 나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이네요. 첫째가 혈관 내에 있던 죽상경화반에 염증이 일으켜 쉽게 터지게 함. 혈관 내에 있던 죽상경화반에 염증을 일으켜 쉽게 터지게 하는 흡연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네요. 아드레날린, 카테코라민 등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심장 박동 빠르게 한다. 스트레스가. 그리고 주로 흡연하고 스트레스네요. 젊은 사람들은 원인이. 다음은요, 젊은 나이 심정지를 예방하려면은요, 첫째로는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많이 먹히고요. 그리고 걷기 등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기 하고요. 20, 30대라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철저한 건강관리하기 있고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 전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받기 이렇게 하셔야 되네요. 예방하려면. 기름진 음식 피하고요. 채소나 과일 많이 먹고 걷기 등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기고요. 20, 30대라도 고혈압, 당뇨 환자라면 철저한 건강관리하고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 전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요 조금 길은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알려주는 건강 적신호. 첫 번째로요, 냄새가 심한 방귀가 나온다. 장내 종양이 있을 수 있네요. 방귀를 꼈을 때 그 냄새가 본인 스스로가 눈살을 찌푸려진다면 당장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장에 종양이 있는 경우 대사작용이 안되며 세균의 독소가 생겨서 매우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것이다. 방귀 냄새는 약할수록 건강함을 나타낸답니다. 냄새가 심한 방귀가 나온다. 장내 종양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는다. 갑상선 기능 향진증. 여름에 땀을 과하게 많이 흘리고 겨울에는 이불로 덮으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이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비정상적으로 항진될 경우에는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내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이 밖의 증상으로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한다거나 매우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많아지는 것 등이 있네요. 냄새, 땀, 그 다음에 혈변이 계속해서 나온다. 치질, 대장질환. 6년을 본 후 병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만약 붉은색의 혈변이 보인다면 치질이나 대장질환이 의심되므로 당장 병원에 내원해야 해요. 치질의 경우에는 보통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변에 피가 묻어나오며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대장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점. 대장질환 중에서도 한국인에서 제일 많이 발병하는 대장암은 혈변 물론 변비나 설사, 복통, 빈혈 등의 증상이 있어요. 혈변이 나오면 이상이 있다네요. 네 번째는 손톱이 희거나 노랗다. 흰 손톱은 만성 간염, 영양 결핍, 노란 손톱은 황달, 폐질환. 흰 손톱은 만성 간염, 영양 결핍.
노란 손톱은 황달 폐질환이네요. 일반적으로 손톱이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며 건강하고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한 거네요, 손톱이. 그러나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톱 밑은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건강 상태 파악이 쉬운 것인데요. 만약 손톱이 흰색이거나 노란색이면 만성 간염이나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진균종과 같은 곰팡이 간염일 경우에는 손톱이 검은색이도 되네요. 노란색, 흰색, 진균종과 같은 곰팡이 간염일 경우 손톱이 검은색이 뜰 수 있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5번째. 그 트림이 자주 나온다면은요, 위염이나 위암이 될 수 있네요. 식사나 대화 중에 무심코 나오는 트림을 하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돼요. 트림은 위, 식도와 연결된 유문이 협착되거나 위 신경증일 경우 많이 나타난답니다. 만약 트림을 할 때 의액이나 위 내용물이 함께 올라오거나 나쁜 냄새를 동반하면 반드시 자세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트림이 자주 나와도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번은 6번째로요. 가슴에 손을 대면 박동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가슴에 손을 대면 박동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보통은 한가운데인가요? 이거 자세히 모르겠네요. 심신장애. 우리 몸속에서 느껴지는 박동은 왼쪽 가슴에 위치한 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하지만 박동이 왼쪽 가슴이 아닌 몸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면 심신장애를 의심해 봐야 해요. 심신장애란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일종의 정신장애로 분류되고 있어요. 왼쪽 가슴에서 심장에서 뛰지 않고요. 몸 여러 가운데서 뛰면은 심신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째네요. 7번째. 잇몸이 붉게 변했다. 치음염이나 치주염이나 될 수 있네요. 잇몸이 분홍빛을 띠고 있다면 건강하다는 증거. 하지만 붉게 변한 것은 치음염의 신호랍니다. 또 잇몸에 붉은 상태에서 자주 붓거나 정말 민감하다면 치주염이 증상으로 바로 치과로 가세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이 심각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잇몸도 이게 붉게 변하면은 검사 받아봐야 되네요. 8번째로요. 요통을 동반한 복부 통증이 잦다. 내장 질환일 가능성이 있네요. 요통, 즉 허리가 아프면 척추 질환으로부터 의심을 하는데 무조건 척추 질환인 것은 아니에요. 특히 복부 통증과 함께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내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위궤양, 위하수증, 장유착, 치장염 등등 여러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통은 식후나 공복에 심하게 나타나고 변비가 심할 때 배변 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껴요. 요통을 동반한 복부 통증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촉촉한 기지가 나온다. 촉촉한 기지가 나온다. 유방암 가능성이 있네요. 최근 촉촉한 기지를 가진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실제로는 유럽인처럼 촉촉한 기지를 가진 일본 여성이 아시아형의 건조한 기지를 가진 일본 여성보다 유방암에 많이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한편 기지가 많고 건조하다면 건강하다는 의미며 기지가 많고 건조하면 건강하다는 거네요. 기가 자동적으로 청소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촉촉한 기지 이것도 위험하네요. 10번째는
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이 될 수 있네요. 키가 줄어도 이게 심장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일 수도 있네요. 키가 줄어드는 건 노화의 일반적인 신호이지만 때로는 심장과 호흡기질환을 알려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영국에서 노인층의 경우 키가 2.5cm 이상 줄어들면은 심장과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를 했어요. 만약 내가 노인이 아닌데 키가 줄어들었다면 병원을 찾으세요. 저는요 건강검진 때 한번 키를 재보니까요 몇 밀리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주 작진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키가 몇 밀리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내 이게 여기에 그 키가 많이 줄었을 때는 심장질환이나 그럴 수가 있네요. 심장질환하고 또 뭐라 했죠? 호흡기질환. 호흡기질환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그러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재해가 없고요. 상해하고 질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상해가 있고요. 재해라고 합니다. 재해. 그리고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에 이른다. 재해라는 거는요. 그리고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했을 때의 경우를 가리킨다. 이상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의 원인으로서 폭풍, 호우, 대설, 홍수, 해일, 지진 등이 있으며 급격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자동차 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 조난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생명보험의 재해는요, 우발적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모두 보장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모두 보장하고요. 손해보험은 또 틀립니다. 우연적입니다. 우연적. 손해보험의 상해는 우연적 사고로 의도하지 않아도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장하지 않는다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는. 손해보험은 우연하고 LA에서 급격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가 상해로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라나 모르지만은 절대 출입금지 구역 이런 데 들어가 갖고 사고 당하면 보상 안 됩니다. 오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요, 사고 당하면은 출입금지 구역이라든지요, 그런 데 들어가서 사고 당하면은 보험 혜택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의 얘기들 비교해가며 혼란해하지 말고 재해와 상해의 보장 차이를 약관 펼쳐들고 제대로 알아보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생명보험 재해와 손해보험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큰 차이, 재해와 상해. 재해가 상해보다 보장이 넓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가 더욱 큰 차이다. 고지 의무는 공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험 들게 되면은 계약 전에도 알려줘야 되고요, 계약 후에도 자기가 뭐 직업이 바뀌었다든지요, 이러면은 꼭 알려줘야 됩니다.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도 해줘야 되고. 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요, 어떤 분이 사무실 근무니까 1급이었었는데요, 현장직으로 가니까 1급 있을 때 보험을 들었는데
현장직으로 가니까요, 상급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지임을 안 하고요, 통지임을하든지 이걸 안 하고서는 그냥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통지임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하는 거라,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그 계약 후에 그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된 거를 그 손해보험에서 특히 그 사람이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지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업이 바뀐다든지 또 주소 변경되면은요, 꼭 알려줘야 됩니다. 다 자기 들은 보험회사에다가. 그리고 통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은행 그런 것도 그렇고 연락처가 변경된다든지 꼭 알려줘야죠. 혹시라도 왜 그 주소 변경을, 보험에서 주소 변경을 꼭 해야 되냐면은요, 뭐 실효된다든지요, 그냥 평상시 한 2개월치 보험료를 안 되면 실효되죠. 그러면 다시 그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게 되면 보험료 내고 뭐 이자가 낼 거 있으면 낸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부활이 되는데요, 바로 하면은 부활이 쉬운데 조금 기간이 있다가 하면은 거기에 또 다시 자세한 그 알릴사항 이런 거를 다시 해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시 뭐 이게 주소가 변경됐는데 안 돼갖고서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이 되질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소비자가 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변경 이렇게 되면 꼭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주소 변경하고 연락처, 직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요, 꼭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와 상해는 뜻이 다르며 이는 보장의 차이를 만든다. 생명보험약관의 재의 뜻은 이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손해보험약관의 상해 뜻은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생보재는 우발적이고요, 손보재는 우연한, 요게 뜻 차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입산, 여기 나오네요. 얘가 입산 금지된 산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하면 상해는 지급 거절이다. 화재로 창 밖으로 뛰어내려 다치면 어떻게 될까? 설비 수리 사고로 사망했는데 들어가지 마시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상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든지 입산 금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상해를 당하면 지급 거절이네요. 그리고 상해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급격하고도라는 조건이 덧붙고 예외라는 조건은 공통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진 않는다. 손해보험은 상해의 다른 것들까지 더해 아예 면책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 결론은 손해보험은 보장이 좁고 평생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요, 손해보험은 거의 다 보장성이고 소멸성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환급도 되고요, 그리고 종신입니다. 거의 종신. 뭐 이제 그 질병,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80세로 제한되어 있고요, 80세 이하는 안 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재사망이건 질병 사망이건 종신으로 둘 수 있고, 요게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은 소멸성이고요, 보장성이고, 생명보험은 종신이고, 또 나중에 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저기 전에 그 우리나라 조선 3사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도 세계에서 뭐 중국에 1위 내줬다가 우리나라가 또 1위를 하고 점유율을요, 수주 점유율을 1위 하는데 조선 그 3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3사라는 거는요, 한국 조선해양하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개 회사가 조선 3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주가 저번에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LNG 선이라든지요,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갖고 우리나라 그 효자 종목이죠. 반도체와 함께. 지금은 신봉사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이게 지났나요? 5월 1주차 도민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안내, 기술 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공고 등 30건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네요. 도민이 알면 유용한 각종 지원사업 공모사업 안내해드립니다. 5월 1주차네요. 자세한 거는요, 충북도청 누리집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등 도민 여러분이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30건 된다네요. 기술 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공고 등 한 30건 된다니까요. 참고하셔갖고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세계의 모든 명언 중에서요,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의 사랑이 깊어도 이유 없는 헤어짐은 있을 수 있으며, 그렇죠. 내가 엄청 사랑해도 상대방에서 이유 없이 헤어지다 볼 수도 있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무 노력 없이도 움직일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사람도 기억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임을,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사자성어 중에서요, 화중신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중신선, 깨끗하고 고상한 해당화를 이루는 말이네요. 꽃화자에다가 가운데 중 기신신, 신선선, 깨끗하고 고상한 해당화를 이루는 말. 꽃 중의 신선이라는 뜻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해당화를 이루는 말이네요. 군방보에 이런 말이 있다. 해당 유색 무향 고당 상가 탐조 화보 이의 화중 신선, 이렇게 됐네요. 해당화는 빛깔이 있으나 향기가 없으며 당의 정성 가탐이 화보를 지으면서 꽃중의 신선이라 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사자성어 중에 화중신선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고상한 해당화에 이르는 말이네요. 다음은 웃긴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패와 발효.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돼 갖고 우리 한테 또 좋은 영양소가 되는 것도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요?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 부패돼 갖고 썩어서 없어지죠? 발효되는 인간은 이게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잘 익었다고 말합니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얼마 전에 들어가신 이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부패와 발효. 여기서 조금 노래 가사말도 나오고 그러네요. 노래 제목도 생각나네요. 노사연의 바람에 보면은요, 우리는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거네.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겠네요. 이예수 선생님의 그 부패와 발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잘 익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발효된 상태네요. 발효된 상태. 썩게 만드는 일도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은 발효돼 갖고 잘 익게 만드는, 잘 익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발효돼 갖고 잘 익어가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명연을, 지금 사무실 거의 다 왔는데요. 요거 세상의 모든 명언 중에 하나, 여기 이것도 나오네. 또 똑같은 그런 맥락이네요. 잘 발효돼 갖고 잘 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이런 뜻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제목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남몰래 간직해온 그리움을 하나둘씩 삭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삭히네요. 아까는 발효되고 부패, 썩히고 뭐 이런 게 나오던데, 결코 내게 오지 않는 사람을, 결코 내게 오지 않는 시간을, 결코 내게 오지 않는 희망을 하나둘씩 비리는 일이다. 비리다는 얘기가 뭐죠? 이게 사랑과 시간, 희망 하나둘씩 비리는 일이다. 이거 한번 비리다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꿈을 키우기도 하지만 꿈을 버리기도 하는 일이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대통령도 된다, 뭐 이런 거로 대통령으로 돼볼까, 국회의원 돼볼까, 아니면은 교수가 돼볼까, 뭐 테니스 프로 선수 세계 1위 하는 것과 이런 꿈을 갖기도 하지만은, 또 나이가 먹으면은 하나씩 내려놔야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하고 하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나이를 제법 먹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숫자라는 훈장을 텅 빈 가슴속에 대롱대롱 살고 산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숫자라는 훈장을 텅 빈 가슴속에 대롱대롱 살고 산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중, 이렇게 읽어드렸네요. 이거 생각나네요. 제가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국민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 5, 60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 90까지 다 사시죠. 국민학교 친구들 동창회가 갖고 그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사는 게
전반기 살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 게 후반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 나이는요 앞으로 한 40년 후면은요 평균 수명이 한 100세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가 전반기 살았고 앞으로 이게 살을 게 우리가 지금 나이 먹었어도 앞으로 살을 게 후반기라 후반기 또 멋있게 살자고 그랬는데요. 또 부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유 나는 뭐 한 7, 80 이렇게 얘기하고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은요 건강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한 저희 세대는 한 거의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여러분들도 그 건강 챙기시고요. 요즘은 많이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건강도 약도 좋은 것도 있고요.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요. 한번 저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도착해서 지금 주차 다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주는 2년에 한 번의 시간은 건강검진 있죠. 그거 받고 중간에 제 돈 들여갖고 한 번씩 합니다. 1년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그러면은 6개월마다 피검사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2년마다 한 번 해주는 거랑 제 돈으로 들여갖고 하는 게 1년마다 또 하고요. 제가 또 여기 카카오 스토리나요 이런 데 보면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청주 주민대상 가족사진 이벤트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재능 기부로 가족사진 무료 촬영과 고급 액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서 사진 찍으면은요 조그만 거 그냥 액자 하나만 줍니다. 무료는. 나머지는 여러 카트 찍잖아요. 한 100얼마씩 들어갑니다. 이거 뭐 청주 뉴스 이런 데 보면은요 청주 뭐 해갖고 임플란트 뭐 이렇게도 뜨죠.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찍고 나서요. 다 찍고 나서 그때 가서 물어보면은 딸랑 하나 준다고 그럽니다. 하나 무료는. 요거 뭐 이벤트 한다 해갖고 신청하면은요 다 당첨됩니다. 이거 몇 명 뭐 100명 거기에는 100명이라 했다 하더라도 다 당첨되고 그러니까 꼭 가족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갖고 제가 여러 가운데서 봤네요. 지금 전에 카카오 스토리스도 보고 여러 가지 봐갖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또 있어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주 거주민 가족사진 전액 지원 이거 다 유튜브에도 있네. 유튜브에도 있고 여러 가운데 있으니까요. 요거 절대 속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은 처음에 사진 찍기 전에 자세한 거 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 주지도 않습니다. 사진 찍은 거 주지 않습니다. 딱 그냥 무료로 올 때는 딸랑 하나만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100얼마 이렇게 해갖고서는 허야요. 그때서 사진 찍은 거 필링도 안 주고요. 그냥 사진으로 그냥 보내주기 찍은 거 카트는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장세원님, 허승준님 감사하고요. 날씨가 제가 구름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데요. 한 주도 그렇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54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이상으로 마칩니다.